안녕하세요, 두원 패밀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피스 최신화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해군의 추격선을 격파할 수 있는 신세계의 세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정보의 최고 권력 오르승을 쿠마가 날려버리자 해군 대장도 막을 수 없는 버스터콜이 발동되었고, 이어 사기적 회복 능력을 지닌 세터는 자신과 키자루만이 이곳에 남겠다며 준비가 되면 포격을 개시하라 지시했는데요. 결국 버스터콜이 발동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고민 끝에 정부를 돕기로 한 키자루가 첫 교전과 달리 굳은 표정으로 지시를 내리자 이내 그 모습을 바라본 돌 중장이 평소와 다른 키자루의 모습에 당황하는 표정을 보이게 됩니다. 한편 베가펑크는 이곳을 파괴할 시 과학의 진보가 100년이나 늦춰질 수 있다며 버스터콜의 중지를 요청하자 세터는 아직도 세계 정부에 방해되는 물건이 있는지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베가펑크를 의심하고 있는 세턴이기에 에그에드에는 200년 전 성지 마리조아를 덮쳤던 철의 거인이 잠들어 있었듯이 일전 니카모드에 반응했던 고드로봇이 동력을 되찾아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 세턴이 의심하며 언급한 물건은 바로 철의 거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에그에드에는 이무가 원하고 있는 마더 플레임의 생산시설이 있기 때문에 세턴은 서왕 밀짚모자저탄과 쿠마 그리고 베가펑크만 조기에 제거한다면 버스터콜의 발동을 중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각 조르는 열매를 각성한 루치와 결판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진베가 조로에게 합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처럼 엠마를 통해 최강의 공격기술 태양생명을 사용할 수 있는 조로가 루치를 상대로 결판을 내지 못했다는 점은 열매를 각성한 루치가 무척 강한 상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현 시점 밀짚모자의 땅에서 오르선 세턴과 해군대장 키자루를 상대할 수 있는 전투원은 바로 혈통인자를 각성한 상대였지만 이내 키자루는 공장층에서 연구층으로 이동하려는 진공 로켓을 베어버리며 그 안에 있던 모두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장층에서 모두를 올려보낸 상대가 상공에서 공격을 받은 진공 로켓을 바라보자 모두를 지키기 위해 이동하게 되었고, 이어 세터는 파스피스타에게 쿠마와 보니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한편 공장층에서 그 모습을 바라본 베가펑크는 보니가 해적이 되었다고 들었을 때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가 떠올랐었다며 그것은 해군의 명령으로 쿠마의 모습을 한 파시피스타가 딸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보니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보니를 안고 있는 쿠마가 파시피스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며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그 시각 어디론가 사라졌던 루피는 음식이 나오는 기계 앞에서 발견되며 더는 못 먹는다는 말과 함께 체포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루피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음식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어피프스를 발동할 수 있는 체력을 회복하게 되었지만 나머지 일행은 상공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해방의 전사 니카루피의 부활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니카루피가 적절한 시점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 또 다른 전개로는 일전 자폭 스위치를 누르면 작동이 멈춰야 했던 쿠마가 자신의 딸 보니를 지키기 위해 마리조아를 뛰어넘어 세턴을 공격했던 것처럼 어쩌면 버커니어족 쿠마의 클론 파시피스타가 보니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을 가능성도 예측해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버커니어족의 특성은 강인한 몸만이 아닌 다른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기 때문에 니카루피가 그들을 구하지 못한다면 숨겨진 종족의 특성이 발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쿠마의 클론 파시피스타가 보니를 구하기 위해 공격을 멈추게 된다면 그때는 상공에 뛰어오른 상대가 마침내 해군대장 키자루와 결전을 벌일 수 있는 매치가 성사될 것 같은데요. 결국 상대는 현상금 10억의 강자이자 사왕 최고간부 퀸을 격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해군대장과 어느 정도 격차를 해소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경험과 전투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나아가 전쟁이 벌어지기 하루 전 섬에서 탈출한 연구원들을 노린 해군의 추격선은 바로 어떤 세력에 의해 격파되며 그 녀석들이 에그헤드로 이동하고 있다는 모습이 전개되었는데요. 이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세력이 나타나 밀짚모자의 땅과 쿠마가 있는 에그헤드로 향하고 있듯이 어쩌면 혁명군 드래곤과 밀짚모자 산하의 적단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은 쿠마가 이동할 수 있는 본능의 영역을 이반코프에게 물어보자 이반코프는 자신이라면 마리조아를 공격했겠지만 쿠마는 다르다며 역시 보니가 있는 장소를 선택했을 거라 예측했을 것 같은데요.
나아가 드래곤은 쿠마는 물론 베가펑크와도 인연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오랜 동료 쿠마와 아들 루피가 점거한 에그헤드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에그헤드 편은 쿠마의 모든 떡밥이 풀린 것도 있었지만 혁명군의 창설 배경도 전부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과거 로그타운을 방문했던 드래곤은 자신의 아들 루피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래곤 또한 베가펑크를 인질로 한 밀짚모자의 땅의 농성사건 기사를 접했다면 쿠마를 위해 그리고 이제는 사항으로 등극한 루피를 위해 에그헤드로 이동하려는 선택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또 다른 세력으로는 농성사건의 기사가 이미 전 세계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 기사를 확인하며 이동할 수 있는 세력은 바로 밀짚모자 대선단이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에그헤드는 신세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을 공격할 수 있는 세력은 바로 해적이고, 나아가 밀짚모자 대선단은 그대의 거미자 방패로서 대장인 그대를 지키겠다는 맹세를 부자의 술잔을 통해 약조했듯이 드레스로자 이후 그들의 성장을 알 수 있는 전개가 필요해진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병은 그 녀석들이라는 표현을 언급했기에 밀짚모자 대선단이 해적선을 통해 등장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었고, 반면 드래곤은 마리조아를 뛰어넘어 신세계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드래곤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세턴과 키자루 앞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드래곤의 능력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 드래곤은 쿠마와 루피를 위해 그리고 밀짚모자 대선단은 대장인 루피를 위해 에그헤드에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력 후보임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신세계에 위치한 또 다른 세력들 또한 농성사건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면 그중 크로스길드이자 사왕 버기는 보물은 쟁탈전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원피스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자신의 꿈을 위해선 바로 밀짚모자의 땅이 가지고 있는 로드 포네그리프의 사본을 얻기 위해 출항을 결심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크로스길드의 크로코다일과 미호크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과 전쟁을 버기와 달리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해군 대장은 물론 세계 정부의 최고 권력이 당도한 에그헤드에 나타날 가능성과 명분이 드래곤, 밀짚모자 대선단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며칠 전 에그헤드 섬 주변에 당도했던 검은 섬에 졌다는 현재 선장 티치가 최악의 시대 로우와 별판을 낸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티치가 합류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은데요. 때문에 현재로선 아직 열매의 능력이 공개되지 않은 드래곤이 로그타운 때처럼 밀짚모자의 땅과 쿠마의 탈출을 도울 수 있는 가운데 과연 드래곤이 나타난다면 사왕으로 성장한 루피와 대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버스터콜을 발동한 군함을 격파할 수 있는 역대급 포스와 능력을 보여주게 될지는 앞으로 전개될 원피스 최신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